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이슬이 주는 메시지 백로. 백로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날로 올해는 9월 9일에 들어옵니다. 백로 하니까 먼저 새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텐데 백로는 힐백에 이슬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백로. 이때부터는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 날이랍니다. 수풀이 무성한 길에서 아침 산책을 해보신 분이라면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슬이 다리를 척척하게 적시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이때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음기가 음력 8월이자 양력 9월에 이르러 성큼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때가 되면 건조한 대기의 따가운 햇볕 때문에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밤이 되면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에 더운 날씨만 생각해서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 놀면 밤에 오들오들 떨기 딱 좋은 날씨죠. 일상적으로 이슬이라는 말은 눈물 대신 쓰이기도 하는데 눈에 이슬이 맺혔다라는 말은 강짜를 부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우는 장면보다 감정을 안으로 사기는 간절한 정황을 그리게 합니다. 형장의 이슬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슬은 또한 덧없는 것,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순수함 그 자체라는 의미와도 통해 에센스, 영액과 같은 고농도의 결정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즐겨 마시는 참이슬도 여기에서 착안한 술 이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처럼 백로의 이슬 역시 양이 물러서고 음이 성큼 다가올 때 음기와 양기가 사귀어서 애정을 나누는 가운데 만들어진 눈물 에센스인 셈이지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백로에 내린 콩잎의 이슬은 속병이 낫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깻잎도 아니고 뽕잎도 아니고 콩잎일까요? 동의보감 내경편 비장을 보면 비병에는 짠 것을 먹이는 것이 좋은데 콩, 돼지고기, 밤, 미역 등은 모두 짠 것들이다라고 하여 콩이 흔히 속병이라 말하는 비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콩잎은 영양분을 죄다 콩이 연그는 데 바치기 때문에 백로가 지나면 콩잎은 빳빳해지고 노랗게 변해 식용으로는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으로 전달되기 전의 이슬을 손으로 훑어 마시면 비병에 좋은 콩의 기운과 이슬의 영험한 기운을 취하게 되어 속병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가을철 이슬물을 추로수라고 합니다. 특히 백로처럼 이슬이 많은 절기의 이슬은 맑고 진한데 이것을 쟁반에 받아서 먹으면 장수는 물론이거니와 배도 고프지 않다고 하니 백로에 맺힌 이슬 안에는 천지의 기운이 에센스처럼 녹아있기 때문이랍니다. 백로가 열어젖히는 음력 8월이자 양력 9월인 6월은 금기로 똘똘 뭉친 달입니다. 음양오행에서는 금에는 슬픔의 감정이 배속되어 있는데 바로 백로의 이슬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천지의 음과 양이 만나서 이슬 눈물로 회포를 풀듯 그간 마음에 쌓아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을 가장 센 금인 6월을 맞이하여 싹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오갔던 마음들,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낸 유형의 물건들, 그 배치들과 작별하고 재배치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저기 뭉쳐있던 감정을 토해내는 카타르시스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내가 마음만 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단과 마무리의 상징인 금기가 언제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백로에 꼭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만물을 키우는 양기가 만물을 거두는 음기와 만나면 일단 세계는 성장을 멈춥니다. 점차 음으로 기세가 치우치게 되면 이제 세계는 밖으로 산만하게 펼쳐져 있던 기운을 정리하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아침 이슬을 맞은 오곡 과실들이 겉을 공글리고 안을 채우는 방향으로 힘의 벡터를 돌리는 이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인생사에 비유하면 출세 가도를 정신없이 달리던 청년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과 만나는 것이 비슷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가? 도대체 나란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여름의 화기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안은 비어 있습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헛헛함을 채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시기가 옵니다. 봄과 여름 동안 자신이 넓혀온 반경만큼 자기 삶을 살찌우는 것.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라. 이것이 바로 백로의 이슬이 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부로 시선을 돌린다고 하니 대개 독서를 떠올리게 되지요. 더구나 독서의 계절 가을이니까요. 그런데 독서 삼매경에 빠지다 보면 눈이 빠지도록 아플 때가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하여 동의보감에 소개된 눈병을 낫게 하는 단방들을 알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소금을 물에 끓여서 따뜻할 때 눈을 씻어주면 눈이 어둡고 핏발이 선 것이 없어진다. 소금이 몰린 피를 잘 흩어주기 때문이다. 결명자는 눈 속에 군살이 자라나는 것, 시야가 흐릿한 것, 붉거나 흰 막이 생긴 것, 붓고 아프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결명자가 간의 열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비벼서 깨끗하게 한 후 공복에 삼킨다. 100일을 먹으면 밤에도 사물을 볼 수 있다. 백로를 맞이하여 소금물과 결명자로 여러분의 피로한 눈을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을 좋아지게 만드는 동의보감 건강 꿀팁! 먼저 두 손바닥을 뜨겁게 비빈 다음 양쪽 눈을 매번 14번씩 눌러주면 눈에 흰 막이 생기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풍도 없어진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관리법은 없다. 늘 손가락으로 양 눈썹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곳을 28번 이상 눌러준다. 또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양쪽 눈 및 관골 부위를 비벼준다. 손으로 귀를 40회 이상 잡아당기고 손을 비벼서 약간 열이 나게 한 뒤 이마의 미간에서 머리털이 난 곳까지 27번 이상 거꾸로 쓰다듬는다. 입에서는 침을 여러 번 삼킨다. 이렇게 늘 하면 눈이 밝아져서 1년 후면 밤에도 책을 볼 수 있게 된다.